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은행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돈 빌려줘서 이자 받고 문제 생기면 경매 넘겨서 내 돈 제일 먼저 돌려받으면 됐지만 지금부터는 임차인 전세 보증금이 우선이래. 네. 내 돈 떼일 수도 있는데 돈을 빌려주겠어요? 우리가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구리를 물이든 냄비에 넣고 끓이면 처음에는 따끈따끈하고 좋아요. 네. 근데 그 따끈따끈한 거에 무뎌져가지고 결국에는 개구리가 죽게 된다는 그런 우화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둥이아빠입니다. 요즘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 아마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아니, 시장에 정말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어요. 서울과 경기 일부 상급지는 물론이고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 물량 부족으로 속칭 전세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둥이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에도 검단신도시 전세 매물을 구하려는 분들께서 많이 들러주고 계신데 전세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하소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있고요. 월세 전환에 가속화는 물론이고 월세 가격조차 덩달아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 수천만 원에 200만 원이 넘는 고가 월세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서민 주거비 부담은 한계치에 다다랐고 내 집 마련의 정석이자 로드맵이었던 주거 사다리마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둥이아빠 영상에서는요, 지금 전세난이 왜 이렇게까지 심화가 됐는지, 시장 상황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무주택자 분들께는 검단신도시가 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드려 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둥이아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네, 아직 둥이아빠 부동산 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우리 손가락 운동하신다 생각하시고, 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 시장 매물은 잠기고 가격은 치솟고 전세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시장 상황의 원인, 네, 단순히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네, 이건 수요가 많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가 많은 만큼 시장에서 적당량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지금과 같은 전세 시장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정상인 건데, 지금 전세를 비롯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은 단순한 수요 증가만이 아닌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 즉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헤럴드 경제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고요. 매물 48개에서 7개, 씨마른 서울 전세, 계약 건수 6년 만 최저치. 네, 11월 1일 날 나온 기사니까 열흘 정도 됐네요. 네, 서울 전세 거래가 약 반년 만에 60%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과 임차인의 수요가 맞아 형성되어 온 전세 시장이 축소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10월 전세 거래 건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6,093건으로 집계됐다. 9월 1,731건 대비 43% 급감한 수치다.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 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매물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계약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강동구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362건에 달하던 강동구의 전세 계약 건수는 이게 2%라고 나왔는데 계산해보면 72%입니다. 72% 감소해서 29일 기준 379건까지 감소했다. 25개 자치구 중 구로, 양천, 은평, 종로, 중랑 5개 구를 제외하고 20개 자치구가 일제히 절반 넘게 전세계약 체결 건수가 감소했다. 이 속도라면 올해 전세계약 건수는 근 6년 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네, 이 화면은요, 네이버 부동산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우장산 힐스테이트 2198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현재 전세 매물이 6개 뿐입니다. 네, 제가 영상에서 마곡 엠벨리 전세 매물 현황은 여러 차례 보여드렸었는데 역시 검단과 가까운 강서 쪽만 보더라도 현재 서울의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전세 품귀 현상, 전세 매물의 소멸은 다시 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세보다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주거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전세 거주를 선호를 하시는데 이제 시장에 전세 매물이 없어요. 네, 전부 다 월세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년 월급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에 주거비용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 자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정치권이 촉발한 결과물이라는 점. 네, 오늘 두니 아빠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임차인 여러분들,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심각하고 또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니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이 있습니다. 현재 1200분 정도가 함께 소통하고 계신데요. 내가 검단신도시나 부동산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톡방 검단신도시 부동산 정보방 바이 두니 아빠 검색하시거나 영상 고정 댓글에 참여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두니 아빠 단톡방에서 만나요. 자, 그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임대차 시장의 파괴, 왜 이런 현상이 도대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급 부족입니다.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재건축, 재개발은 각종 규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대 공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이 2년 더 눌러 앉으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 자체가 급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전세 매물이 나오던 것이 4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627 전세자금 대출 축소와 전세자금 DSR 도입 예정. 네. 6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게 전세 시장에 진짜 큰 타격을 줬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인 버팀목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었고요. 1주택자 전세자금 최대 한도가 2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전세 주고 전세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진 거죠. 여기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히다 보니까 이게 원래 취지는 갭 투자 막겠다는 건데 신축 입주단지들까지 적용을 해버리면서 신규 입주단지 전세 물량까지 급감하게 된 겁니다. 거기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에 포함시키겠다. 정부에서 군부를 계속 떼우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받기가 점점 더 까다롭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전세제도의 소멸,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 플러스 실거주 요건 강화. 네, 집을 사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갭을 이용한 투자로 임대를 줬던 흔히 말하는 투자 수요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 결과 임대주택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다섯 번째, 보유세 인상. 네, 보유세 인상이 또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두니 아빠가 봤을 때 결국에는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 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겁니다. 결국에는 조세 전가, 네,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전세시장, 우리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이냐? 네, 최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외에 10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 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임대차 333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행 2+2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해서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4년에 한 번 나오던 전세 매물이 9년에 한 번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333이 워낙 이슈라 살짝 가려진 부분이지만
이것도 진짜 위험한 내용입니다. 네, 보시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이길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기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되면 시장의 전세대출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은행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돈 빌려줘서 이자 받고 문제 생기면 경매 넘겨서 내 돈 제일 먼저 돌려받으면 됐지만 지금부터는 임차인 전세 보증금이 우선이래. 네. 내 돈 떼일 수도 있는데 돈을 빌려주겠어요? 네.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의 전세 비중은 더욱더 낮아질 거고 결국에는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올라가겠죠. 네. 결국에는 서민 주거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9년 동안 임대료에 큰 인상 없이 무주택자 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한다. 좋아 보이시죠? 네. 근데 이건 9년간 재산권에 제약이 생기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반대를 해야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 법안이에요. 우리가 9년 동안 5%씩 2번밖에 보증금 증액 안 하고 전세 살 수 있는 거? 물론 좋습니다. 네. 근데 이 법안 통과가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자금 대출 과연 가능할까요? 네. 결국에는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아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서 9년간 전세를 살 수 있어요. 그럼 9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는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 9년간 올리지 못했던 보증금 왕창 올리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2+2 부작용으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에다가 전세가 폭등, 그야말로 전세 대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가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구리를 물이 든 냄비에 넣고 끓이면 처음에는 따끈따끈하고 좋아요. 네. 근데 그 따끈따끈한 거에 무뎌져 가지고 결국에는 개구리가 죽게 된다는 그런 우화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년 동안 저렴한 전세 거주할 수 있다? 주거 비용의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끓는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뛰쳐나올 필요성을 못 느끼듯이 사람도 그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면 집을 사야 될 필요성을 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 집값은 상승할 겁니다. 결국에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추후 임대로 다시 거주하게 되더라도 더 큰 주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는 적어도 이러한 부담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규제를 만들고 법안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유동성을 막아서 전세난을 악화시키고 주거 환경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은 결국 전세 소멸과 월세 가속화 그리고 서민의 주거 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요. 자, 둥이 아빠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집 사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부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고 있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가격 폭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유무에 따른 자산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겁니다. 굳이 둥이 아빠가 추천드리는 검단이 아니더라도 꼭 내 집 마련 서두르시길 바라겠고요. 둥이 아빠가 검단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바로 상승 여력이에요. 네, 지난 영상에서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교통, 일자리, 학군, 앞으로 검단 신도시는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춘 명품 신도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검단 신도시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서울이 폭등하기 직전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잠깐 다시 네이버 부동산 화면 보시면요. 현재 검단 신도시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호우금 네, 3개 단지 전세 매물을 보여드릴 건데요. 호반 서밋 전체 1168세대 중에 전세 매물 4건이고요. 우미린더 시그니처 전체 1268세대 중에 전세 매물 역시 4건입니다. 금호올림 센트럴 전체 1452세대 중에 전세 매물 1건입니다. 네, 전체 4000세대에 가까운 이 호우금 3개 단지에
전체 전세 매물수가 9개밖에 안 돼요. 네. 물론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검단신도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검단신도시 초창기에 입주하신 우리 입주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주 초기 물량 과다로 인해서 우리 소유주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일부 단지 84제곱미터 전세가가 2억까지 거래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많던 물량이 전부 소진이 되었습니다. 입주 불과 4, 5년 만에 3만 세대가 넘는 공급량이 모두 소화가 되었고 보여드렸듯이 전세 물량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우리가 전세 가격도 34평 기준으로 호우금 그리고 푸르지오 더 베뉴까지 4.5억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디에트르 리버파크 25평은 3.5억의 전세 실거래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3.6억 거래설도 있기는 한데 조만간 실거래가가 등재되어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튼 공급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인구 유입이 진행이 되면서 전세가율도 그만큼 빠르게 안정적으로 올라왔다. 우리가 전세가가 상승하면 또 그만큼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뭐냐? 그만큼 검단 신도시가 서울과 가까운 쾌적한 신도시, 신흥 인기 주거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검단 신도시로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검단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된 호재들이 하나둘 실현이 된다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오늘은 둥이 아빠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세 분위기, 앞으로의 임대차 시장 전망과 함께 검단 신도시 전세 분위기, 그리고 검단 신도시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임대차 시장, 특히 전세 시장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신규 공급은 줄고 대출은 막히고 민간 공급의 역할을 담당했던 임대인들은 떠났습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단순히 시장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겁니다. 정책이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면서 결국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변화하는 주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부분들은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분명 고통이겠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은 명확하게 나뉠 겁니다. 특히 검단 신도시처럼 서울 접근성과 교통 호재를 품은 상대적 저평가 지역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둥이 아빠였습니다.